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왓서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애플워치 6 에르메스 제품이 도착하면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KT에서 미리 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워치 구매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애플워치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6냐 SE냐 40mm냐 44mm냐 알루미늄이냐 스탱이냐.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구매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6냐 SE냐.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18만원입니다. 18만원에 대한 성능 차이는 제가 SE 언박싱 때 이미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가이드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U1 칩셋의 유무, AOD의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 센서 유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얘입니다. 얘.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해서 파장의 형태로 기록한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 관련 질병을 관리할 때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꽤 무서운 질병들이죠. 이런 질병들은 바로 발병하면 거의 치명상을 입게 돼요. 뇌 쪽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에 보이는 이 숫자가 혈중 산소 포화도를 표현하는 건데요. 보통 100에서 95까지를 아주 좋은 수치라고 말합니다. 95 이하가 되면 조금 위험한 수준, 그리고 90 이하가 되면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처럼 좀 젊은 나이 20대, 30대가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4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OD 기능은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 SE가 들어서 화면 보기가 늦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확인하는 용도로 AOD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디자인상 이 AOD는 좀 차이가 나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통 까만 화면보다는 AOD가 있는 이 애플워치가 더 예쁘긴 하죠. 그러니까 순수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도 영향을 좀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배터리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배터리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얘는 스틸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켜놓을 거고요. 얘는 끄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둘 다 100%까지 채웠습니다. 100%, 얘도 100%. 동일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배터리 한번 보죠. 네, 86대 71%입니다. Tomorrow. 이제 하루가 지났고요. 오전 11시 14분입니다. 거의 24시간이 딱 지났죠. 그리고 측정 앱을 굉장히 하드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의 오늘 또 1시간 40분 정도 측정을 했고요. 어제는 한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했어요. 자, 그럼 배터리를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애플워치 6부터 14% 남았습니다. 얘는 AOD를 계속 켜놨었죠. 얘는 SE 4% 남았네요. 화면이 꺼진 상태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4% 남았습니다. 자, 배터리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AOD의 유무뿐만 아니라 크기 차이에서 오는 배터리 용량 차이 때문에 44mm가 조금 더 오래가는 느낌을 줍니다. 배터리가 중요하신 분들은 AOD를 끄고 44mm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1 칩셋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애플 생태계를 빡세게 구축해 보겠다, 이런 분들은 U1 칩셋이 중요할 수 있어요. 나는 아이폰이랑 애플워치만 쓸 거다, 이런 분들은 U1 칩셋의 기능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최소 2가지 이상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6를 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크기입니다. 44mm와 40mm. 요것도 고민이 많이 되죠. 사실 애플 스토어 가서 직접 착용해 보고 본인 손목에 잘 어울리는 제품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랩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크기 차이를. 여기 보이는 SE가 40mm, 얘가 44mm입니다. 40mm와 44mm,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스틸 제품은 6만원 차이가 나요. 두 개를 옆에 직접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꽤 납니다. 실제로 봤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조작을 했을 때도 역시 44mm가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크니까요. 그래도 결정을 좀 해드리자면 손목 둘레가 17cm 이상이라면 44mm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좀 얇으신 분들은 한 40mm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둘레가 16cm 이하다, 그러면 40mm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저도 엄청 고민했던 알루미늄이냐 스틸이냐입니다. 무려 가격 차이가 36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착용을 하고 돌아다녀 보면
그냥 무조건 스틸이 좋아요.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비싼 만큼 예뻐요. 애플워치의 유리는 상당히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유광의 스틸과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밴드들과 어울리는 것도 스틸이 더 예쁩니다. 아마 실제로 보고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스틸을 사지 않을까. 이 정도로 두 제품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뭐 완전히 다른 제품 같기도 해요. 근데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기능 때문에 산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알루미늄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루미늄은 블랙이 좋을 것 같고요. 스틸 제품은 실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줄질하기에도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셀룰러냐 와이파이냐,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SE 버전에서 셀룰러와 와이파이 가격 차이는 6만원입니다. 근데 6에서 셀룰러와 와이파이는 12만원 차이가 나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대답해 팅쿡. 셀룰러와 와이파이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냥 딱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기 좀 번거로운 러닝을 하신다, 헬스를 하신다, 이런 분들은 셀룰러가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그럴 때 빼고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게 또 함정이죠. 아, 그리고 셀룰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몇몇 앱들은 폰이 있어야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셀룰러를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도 크고 매달 10,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하려고 하면 무조건 와이파이를 살 것 같아요. 근데 스틸을 사야 되니까 셀룰러를 사야겠죠. 장사 잘한다잉.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애플워치 6 스틸 제품으로 44mm를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제로 써보면 예뻐요. 그것 때문에 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셀룰러를 살 거다, 이런 분들은 KT를 통해서 사시면 혜택도 많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링크 첨부해 둘게요. 이왕 사는 거 2년 약정 걸고 뭐 좀 저렴하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애플워치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파.